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PR 253번째 발표는 Weekly and Semi-Supervised Semantic Image Segmentation Using Stochastic Inference라는 피클렛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논문 같은 경우에는 CVPR에서 2019년도에 나온 논문이고 클래스 레이블 어노테이션만 가지고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모델에 대해서 제안하는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간단하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어떤 부분으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인트로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 피클렛 같은 경우에는 DSRG라는 모델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제너레이션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DSRG라는 모델에 대해서 관련 연구를 설명드린 다음에 제안하는 방법, 그리고 실험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머리를 하고 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이미지 안에 있는 그 모든 오브젝트들을 의미 있는 단위들로 분할을 해서 각 픽셀별로 클래스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진 내에는 사람도 있고 자전거도 있고 또 어떤 물체가 아닌 백그라운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각의 픽셀 단위로 클래스를 분류하고 예측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인풋으로 어떤 이미지 그리고 픽셀 단위의 그라운드 트루스 그 레이블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서 아웃풋으로는 각 픽셀별로 어떤 클래스로 할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제 아웃풋으로 산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있는 사진 안에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 사람, 그리고 나무, 또 뒤에 있는 건물과 같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오브젝트들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오브젝트들이 어떠한 위치에 어떠한 픽셀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클래스를 예측하는 것이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목적이고, 그 예측된 아웃풋 결과가 여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그멘테이션 맵 형태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맵 형태로 이제 나타나는 과정 중에서 이 가운데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 각각의 클래스들을 우선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각 클래스를 원하는 인코딩으로 이제 클래스별 출력 채널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클래스 개수만큼 세그멘테이션 맵을 이제 구성을 하게 된 것이 지금 이 가운데에 있는 각각의 5가지의 채널들인데, 이 채널들이 보시면 처음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첫 번째 클래스,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의 클래스, 세 번째에 있는 이 초록색의 클래스부터 해서 총 5가지의 클래스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구성하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오른쪽과 같은 한 가지의 하나의 맵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요 각각의 그 맵들에 대한 아그맥스를 취하면은 이러한 오른쪽과 같은 세그멘테이션 맵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미지에 대해서 각각 픽셀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를 해결한다. 그것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문제를 이제 진행함에 있어서 사실 어떤 각 픽셀별로 레이블들이 다 주어진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풀면은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상 트레이닝 데이터나 레이블드 된 레이블링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픽셀 레벨의 클래스 정보가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러닝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이제 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과 비슷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클래스에 대한 예측 값을 다시 수도 레이블로 사용해서 이것으로 정확도를 점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이제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과 같이 첫 번째 그림처럼 어떤 이미지가 있을 때 이 이미지 안에 뭐 잔디, 그리고 소, 뭐 옆에 있는 양인가요? 뭐 이러한 물체들만 이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레이블의 어노테이션만 존재할 수도 있을 거고, 혹은 여기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여기 소가 한 이쯤에 이제 위치되어 있다.
그리고 뭐 뒤에 나무가 요쯤에 위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러프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는 스크라이블 어노테이션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가운데 있는 마스크 어노테이션처럼 각각의 픽셀이 어느 클래스에 정확하게 할당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이제 주어지면 이것은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고, 양쪽처럼 이미지나 스크라이블 어노테이션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해당되는 논문 같은 경우에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 아니라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피클렛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이미지 레벨의 어노테이션처럼 적은 정보만을 활용했을 때 어떻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할 수 있는지, 픽셀 레벨의 어노테이션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모델을 구성함에 있어서 DSRG라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제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연구로 DSRG라고 하는 Deep Seated Region Growing이라는 모델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모델을 한마디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Seed Regions Growing이라고 하는 SRG 그리고 Class Activation Map이라고 하는 CAM 부분을 활용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하고 그 세그멘테이션 맵을 생성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SRG 그리고 CAM 이렇게 두 가지의 파트로 나뉘기 때문에 먼저 SRG 부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RG라고 하는 것은 우선 Seed Region Growing의 약자이고요. 어떠한 이 이미지 내에 여러 개의 픽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이 되는 시드라고 하는 픽셀을 지정을 한 다음에 이 특정 시드와 비슷한 속성을 갖는 픽셀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주변 영역으로 점점 확장해 나가면서 이것을 구분해내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 학습을 진행하면서 더 이상 같은 속성을 갖는 픽셀이 없다라고 이제 판정이 나면 그때는 확장을 마치고 모델의 학습을 종료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아래와 같이 이러한 꽃잎에 이런 사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처럼 이 픽셀 중에서 어떠한 시드를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여기에 지금 포인트가 찍혀져 있는 것이 지금 시드를 나타내고 있는 건데 사실 이 시드를 설정할 때에는 임의로 그냥 몇 포인트만 여기만 시드로 지정하겠다라고 지정을 할 수도 있겠고 혹은 모든 픽셀들을 시드라고 가정하고 모든 픽셀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무작위로 시드를 지정함으로써 그냥 이니셜라이즈는 랜덤하게 하고 그 이후에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어떤 시드를 정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주변 영역들을 점점 탐색하고 넓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역을 이제 탐색하면서 이미지에 들어있는 픽셀 값과 이 시드 값 사이의 그 차이 값을 이제 계산해 나가면서 이 차이 값이 특정 스레스홀드 이하로 이제 차이가 나면 같은 속성이다. 차이가 없기 때문에 같은 클래스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겠고요. 차이 값이 좀 더 크게 되면은 이것은 같은 클래스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트레스홀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모델의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날 수가 있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그 예제 사진은 번개가 치는 이미지를 한 장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는 각각의 픽셀들이 0에서 255 사이에 어떤 특정 값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번개의 밝기를 표현하는 그런 픽셀 값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값들의 시드를 특정 점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것의 주변 영역들을 점점 확장시켜 나가면서 스레스홀드와의 값을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스레스홀드 세타라는 값을 155에서 255 사이, 그리고 190에서 255, 그리고 혹은 이제 255만 딱 넘어야지 된다. 그 이하 혹은 이상의 값만을 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임의로 지정을 할 수가 있겠는데 각각의 인계값에 따라서 지금 보이시는 결과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한눈에 아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인계값이 지금 155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 값에 따라서 이것이 차이가 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속성들을 점점 엮어 나가는 모습이 되겠고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255라는 그 값만 딱 그 도달을 해야만 이제 트레스홀드로 그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번개가 조금 더 옅게 표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스레스홀드를 어떻게 지정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 모델의 성능이 많이 편차가 생길 수가 있겠고, 어쨌든 SRG라고 하는 것이 특정 시드를 이제 출발점으로 시작해서 주변 영역들을 같은 분류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스레스홀드를 기준으로 점차 판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부분은 SRG와 더불어서 CAM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CAM은 우선 클래스 액티베이션 맵의 약재로서 이제 어떤 네트워크가 클래스를 분류할 때 집중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시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각각의 강아지 사진들이 있고 또 뭐 어떤 운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모난 사진 중에서 강아지가 어느 쪽에 위치하고 이 사진이 강아지다 라고 이렇게 클래스를 판별한다라고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을 보고서 그걸 강아지라고 판별했느냐라는 것을 이렇게 히트맵 형태로 지금 표현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리즌으로 좀 판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기존에 이미지를 분류할 때에는 CNN 모델 그 계열을 위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모델에서 항상 마지막에는 어떤 피처들에 대해서 플래튼을 시키고 그 원디 벡터에 대한 FC 레이어를 설정한 다음에 이것으로 기반으로 해서 이제 분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플래튼 시키고 분류를 하게 되면 그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위험도를 낮추고자 이제 GAP라고 하는 글로벌 에버리지 풀링으로 이 FC 레이어를 대체함으로써 공간 정보를 조금 더 유지할 수 있게끔 보완한 것이 이 CAM의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CAM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해서 요 마지막 부분에 있는 요 레이어까지 쭉 네트워크를 학습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FC 레이어를 그 GAP 레이어로 대체를 하였기 때문에 FC 레이어 바로 직전까지만 학습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FC 대신 GAP 레이어로 지금 교체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박스 쳐져 있는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제 각 채널별로 이렇게 히트맵을 구성한 상태에서 채널 와이즈로 픽셀 값을 서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메이션 한 값을 이제 클래스 스코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을 계산함으로써 각각의 클래스를 구분을 추후에 하게 되는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히트맵처럼 각 가중치마다 각 히트맵마다 어떤 부분이 액티베이션 되었는지 혹은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식으로 컨볼루셔널 피처맵 또는 액티베이션 맵을 이제 생성을 하고 이것을 통해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리즌이 어디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CAM 모델이라고 그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이처럼 이제 CAM의 경우에 각각의 클래스에 해당하는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그 리즌을 뽑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것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뽑혀진 이 결과들로 수도 픽셀 레벨의 그런 어노테이션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이 부분 역시 최근에 위클리 방식의 세그멘테이션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 논문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핵심적으로 다루고자 DSRG라는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DSRG라고 하는 모델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RG 그리고 CAM의 부분을 이제 합해서 딥한 모델로 구성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미지 내에서 디스크리미네이티브한 리즌 근처의 픽셀들이 같은 특징을 공유하고 또 같은 클래스를 갖는다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정의했기 때문에 딥이라는 용어가 붙었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보이시는 그림이 이제 DSRG 모델에 대한 그 아키텍처인데 총 3가지의 파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드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 그리고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드를 통해서 리즌 그로잉 하는 부분까지 총 크게는 3가지 파트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시드 제너레이션부터 보시면 우선 기본으로 하고 있는 모델은 VGG 16의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모델에 GAP 레이어를 추가해서 포어그라운드 클래스의 CAM을 추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먼저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고 그렇게 학습시킨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이미지에 대한 캠을 추출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떠한 그 특정 값 이상의 값을 이제 최종의 액티베이션 시드 큐로 설정을 하게 되고 아까처럼 그런 특정 인계값의 이하값을 갖게 되면 이 값들은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특정 값 이상인 값들이 여러 가지 클래스가 나오면은 이렇게 오버랩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값을 갖는 클래스를 선택하도록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시드를 제너레이션 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부분인데요. 시드 큐를 앞에서 설정한 거를 슈퍼비전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를 계속 학습시키게 되는데 우리가 그 모든 데이터가 레이블드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언레이블된 픽셀을 제외하고 일단은 포어그라운드 그리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로스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스는 최종의 로스는 시드에 대한 로스 그리고 바운더리에 대한 로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세한 식 같은 것은 뒤쪽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시드는 앞에서 시드를 내가 제대로 제너레이션 했는지에 대한 그런 로스를 파악하는 부분이고 여기 바운더리에 대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 수도 레이블로 지금 예측값을 사용을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 수도 레이블의 정확도를 조금 더 높여주기 위해서 오브젝트의 바운더리를 좀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 추가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시드 제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아직 캠의 그 추출된 부분만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캠에서 비주얼라이제이션 된 부분은 사실 바운더리가 굉장히 깨끗하지가 않고 조금 뭉뚱그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바운더리 로스를 추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부분은 Deep Seeded Region Growing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서는 unlabeled 된 픽셀과 인접한 어떤 labeled 된 픽셀 이 두 가지 간의 유사도를 계산해서 이것을 기준으로 시드 큐를 확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DSRG 같은 경우에는 KL 다이버전스 유사도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 이외에도 특정 유사도 값을 계산함으로써 시드를 점점 확장시키고 그것이 같은 속성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측된 확률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클래스를 정리하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슈퍼비전으로 사용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값이 크면 이제 같은 분류군으로 크지 않으면 버리도록 하고 이제 수도 레이블로 학습을 반복하면서 점점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 세그멘테이션 된 영역이 확장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DSRG라는 모델까지 지금 살펴보았고요. 이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제안하는 방법에 대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제안하는 피클렛 같은 경우에는 우선 DSRG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 프레임워크 내에서 시드 큐를 제너레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 이외의 세팅이나 뭐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이 시드 큐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이제 오버뷰, 모델에 대한 오버뷰인데요. 첫 번째로 그 이미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것에 대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뭐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레이어 5까지는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 그대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고 이 세 번째 그림과 같이 이렇게 학습시킨 그 피처 맵에 대해서 어떤 스토캐스틱한 그런 인퍼런스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것을 통해 최종적인 클래스 레이블을 이제 예측을 하게 된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 모델이 하고자 하는 바는 여기 왼쪽과 같이 이 8장의 액티베이션 맵들이 있는데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이 비행기다라고 이제 클래스 분류를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작은 부분들만을 히트맵에서 액티베이션 시키고 이것들을 기준으로 그것이 비행기다라고 판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작은 부분들만으로도 충분히 그 클래시피케이션이 되기 때문에 더 큰 범위를 필요로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고 리즌을 점점 그로인시키는 부분에서
좀 더 전체적인 관점에 액티베이티드 된 부분을 확인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모아서 좀 더 전체적인 그 리즌들을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보완한 부분이 이제 시드큐를 랜덤하게 셀렉션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알고리즘이 이제 좀 메인 펑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이 보시면 일단 컴브레이어 5까지는 동일하게 포워드로 학습을 시키게 되고 그 이후에 스토캐스틱 히든 유닛을 셀렉션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부터 여기 트레이닝 클래시파이어까지의 부분 이 부분이 사실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 파트인 인퍼런스 캠의 경우에는 앞에서 잘 셀렉션한 것들을 잘 모아다가 어그리게이션 한다라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하는 모델은 DSRG와 같이 VGG16 레이어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컴브레이어 5까지 동일하게 사용하고 어떠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확장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스페이셜한 그런 부분들을 생성을 하게 되고 그렇게 확장된 맵들을 기반으로 해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것을 기반으로 이제 시그모이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이제 픽셀 간의 그런 클래시피케이션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렇게 피처 맵들을 다 셀렉션하고 구성을 하였으면 이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싱글 맵 한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로컬라이제이션, 어그리게이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알고리즘 과정 중에서 이제 스토캐스틱 히든 유닛 셀렉션 그리고 트레이닝 클래시파이어 부분이 지금 이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스토캐스틱 히든 유닛 셀렉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randomly selection of feature map이라고 하는 키워드 그리고 spatial dropout이라고 하는 키워드까지 총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랜덤리 셀렉션 한다라는 것은 캠을 여러 번 실행을 하고 이렇게 여러 번 실행한 것에 대한 액티베이션 맵들을 다들 모아서 이것을 잘 합하고 확장된 맵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인 스페셜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딩 윈도우를 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각 윈도우마다 샘플링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포지션마다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어떤 픽셀이 액티베이션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샘플링에서는 액티베이션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성이 높은 그런 맵들을 구성할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이런 비행기 사진이 들어왔다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로 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치고요. 그렇게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이제 여기 C 그리고 D 부분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인데 먼저 피처 맵을 익스펜딩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에 있는 이 사진이 기존에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피처 맵 그 단면의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것을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인 S만큼 좀 더 익스펜딩을 시키게 되고 그만큼 이제 익스펜딩 되면 그 이후에 요 두 가지의 그 필터가 오버랩되지 않도록 샘플링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 박스와 초록색 박스가 오버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러한 식으로 오버랩되지 않도록 그 익스펜딩 시킨 다음에는 어떤 드롭아웃 과정을 통해서 포인트를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익스펜딩을 시킬 때 우선 컨볼루션은 커널 크기 사이즈만큼 제로 패딩을 통해서 익스펜딩을 시키게 되고요. 이것이 오버랩되지 않게끔 하고 이런 식으로 슬라이딩 윈도우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속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일 수가 있겠고 특히 이것을 이제 드롭아웃을 통해서 각각 랜덤하게 셀렉션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보존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는 센터를 보존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그 슬라이딩 윈도우 결과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앙에 해당하는 포인트는 드롭아웃으로 제거되지 않도록 보존시키는 것이 해당 알고리즘의 핵심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크기와 다양한 모양의 리셉티브 필드를 생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 보여드렸던 이 알고리즘의 인퍼런스 캠 부분이고 여기서는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인퍼런스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드캠과 캠을 통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구성하고 이 맵을 어그리게이션 하는 과정까지가 해당 부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앞에서 말씀드렸던 캠을 이제 그레디언트 베이스로 추출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드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타겟 클래스 스코어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한 다음에 그 각각의 채널별로 채널 와이즈 서메이션을 하는 것을 그 아웃풋으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그 레이어의 피처에 대한 가중치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각 클래스별로 히든 유닛의 컨트리뷰션 부분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장점으로 이러한 그래드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드캠 식은 여기 아래와 같은데요. 여기 수식에서 이제 C는 클래스를 나타내고 있고 여기 K는 채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XK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처 맵을 표현하고 있고요. 여기서 클래시피케이션 스코어는 SC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식을 통해 그래드캠에 대한 그런 피처 맵을 추출을 하게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추출한 맵에 대해서 두 번째로 어그리게이션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아래 그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8가지 다양한 맵을 구성하였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오른쪽과 같은 한 장의 맵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가 지금 해당 파트인데요. 로컬라이제이션 맵에서 서로 다른 히든 유닛 컨비네이션을 합한다는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어그리게이티드 된 로컬라이제이션 맵에서 액티베이션 스코어가 특정 인계값보다 높으면 해당 클래스를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무시하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수의 클래스로 분류된다라고 하면 가장 높은 스코어반을 취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그 맵들을 다 잘 구성을 하였다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단계입니다. 최종적인 맵을 시드 큐로 사용을 해서 리즌 그로잉과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 학습을 반복하고 그것에 대한 그 정확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타겟으로 하고 있는 DSRG보다 조금 더 샤프한 시드 큐를 앞에서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로스를 계산하고 그 학습을 시킴으로써 좀 더 성능을 높일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뿐만 아니라 이제 세미 슈퍼바이즈드까지 둘 다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지금 그 로스 풀에 대한 로스 평선이 이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시드에 대한 로스 그리고 바운더리에 대한 로스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전체의 로스를 계산하고 있는데 이 해당 모델에서 그 시드식을 한번 보시면 여기 지금 첫 번째 식과 같은데요. 이것을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는 포어그라운드 클래스에 대한 그런 확률을 계산하는 로스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그 백그라운드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을 계산하는 로스입니다. 포어그라운드라는 것은 이미지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오브젝트,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그 배경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을 계산해서 각 확률이 모두 맥시마이즈 할 수 있도록 지금 로스를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바운더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중앙에 있는 QUC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Fully Connected CRF라고 해서 Conditional Random Field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추가되었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바운더리를 조금 더 샤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도록 추가된 부분이기 때문에 레이블링을 위해서 소프트맥스 리그레션을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잠깐 보시면 여기 나무나 이제 뭐 하늘, 잔디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함에 있어서 요 나뭇잎들이 조금 더 샤프하게 바운더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지금 이 CRF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할 때 이제 플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FC CRF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졌고요. 그것에 대한 값을 활용해서 바운더리 로스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F와 여기 있는 H, 여기 이제 H라고 하는 부분이 요 아래서 보이는 것과 같이 세그멘테이션 맵을 나타내고 있는데 CRF와 H 간에 이제 유사도를 측정을 해서
KL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서 더 정교한 바운더리를 생성하게 하고 더 정확하게 해서 이제 로스를 낮춰가는 방식으로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의 로스를 계산해서 위클리 슈퍼바이즈드를 그 학습을 시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세미 슈퍼바이즈드 학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할 때 기존에는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에 대해서도 포함해서 학습을 시켰었는데, 여기서는 언레이블드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고요. 위클리 레이블드 된 데이터까지만 고려해서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진행을 할 때 이제 풀에 대한 로스를 추가하게 되었는데, 식에서는 이제 풀리 그 레이블드 그리고 위클리 된 레이블드 데이터만을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 대한 그 포인트를 사용을 한다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FC라고 하는 것이 그라운드 트루스 마스크를 이제 의미를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언레이블드 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그라운드 트루스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마치게 되면 반복적으로 학습하고 성능을 높여 가면서 이제 최종적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을 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해당 모델이 이미지 레벨의 그 어노테이션 같이 적은 정보를 활용해서 최종적으로는 픽셀 레벨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는 모델을 구성하겠다라는 것이 이 해당 모델의 컨트리뷰션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실험하는 그런 단계인데요. 여기 실험을 보시면 지금 파스칼 VOC 2012년도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예제처럼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들어있는 이러한 이미지들을 사용을 했었고, 기본이 되는 모델은 VGG16이고요. 이 모델에서 FC 레이어를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플링 레이어까지 제거를 하고 이것을 컨볼루셔널 레이어로 대체를 해서 사용을 하였고, 이거에 대한 뭐 파라미터들은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면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지금 피클렛에 대한 결과인데요. 여타 다른 그 모델들에 비해서 조금씩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지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되는 모델이 VGG16이었고, 여기 실험에서는 지금 레지넨 모델까지도 실험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표가 해당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제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확실히 조금 더 이제 샤프한 그런 그 바운더리들을 이제 뽑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각 이미지마다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이렇게 그 예측된 레이블들을 다시 재학습을 시킴으로써 성능을 향상시켰던 것이 조금 어떤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결과로는 이제 VGG 그 16에 대한 그 모델을 기반으로 했을 때 사실 이 모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이제 드롭아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랜덤하게 셀렉션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그 중에서도 메인 그 핵심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검증을 해놓은 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이브 그리고 익스펜션이라고 하는 요 파트인데요. 나이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첫 번째 줄처럼 기존에 우리가 알다시피 뭐 어떠한 이렇게 피처 웹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냥 뭐 1 혹은 2만큼 이렇게 슬라이딩 하면서 오버랩 시켜가면서 슬라이딩 윈도우를 진행했던 이러한 상황이고, 두 번째로 익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피처 웹을 익스펜션 시켜 놓은 다음에 이것이 서로 오버랩 되지 않게끔 이렇게 슬라이딩 윈도우를 시키는 이러한 방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하는 방식은 두 번째 있는 익스펜션 방식인데, 이렇게 함에 따라서 조금 더 CPU에 대한 코스트도 줄일 수가 있고 어떠한 처리하는 속도에 대해서도 줄여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어떠한 이미지들이 들어왔을 때 타깃으로 하고 있는 DSRG 모델, 그리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피클렛, 그리고 기존의 어떠한 익스펜션 드롭아웃이 아니라 스페셜 드롭아웃이 아니라 그냥 제너럴한 드롭아웃을 사용했을 때의 결과, 이렇게
총 3가지를 비교를 해 놓은 그림인데 특히 이 그림들 중에서도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박스 쳐 놓은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기존에 드롭아웃 했던 부분에 비해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세그멘테이션이 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DSRG보다도 훨씬 더 같은 분류군으로 잘 묶였다는 것을 한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입니다. 정리하자면 해당 논문에서 하고자 하는 바는 이미지 레벨의 어노테이션만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를 잘 학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고 학습 모델로서 피클렛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클렛은 이제 DSRG라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드캠과 이제 드롭아웃을 활용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위크 레이블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이제 수도 레이블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이 이 모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히든 유닛을 이제 랜덤리 셀렉션한 것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이렇게 다양한 로컬라이제이션 맵을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합함으로써 조금 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좀 부수적이지만 이렇게 익스펜션 과정을 통해서 모델의 GPU 코스트를 좀 더 줄일 수도 있었고 또 속도를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는 장점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렇게 3가지 컨트리뷰션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제 참고했던 레퍼런스이고요. 네,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